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요약지의 강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정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에는 어떻게 정렬하느냐에 따라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나열이 되는데,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오름차순, 어센딩 소트 방식이다 라고 하고, 내림차순은 이것의 반대, 큰 점수부터 나열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다 라고 합니다. 디센딩 소트다 라고 하고, 어떤 기억장치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로 나눠지게 돼요. 내부 정렬은 이제 주격장치를 이용을 하는 거고, 외부 정렬은 이제 보조격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격 장치가 보조격 장치보다는 용량이 작죠. 그래서 작은 양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쓰는 게 내부 정렬이 됩니다. 자, 물고기를 볼까요? 이렇게 이제 무순서대로 되어 있는 물고기를 작은 물고기부터 나와서 줄 서라고 하면 이런 순서대로죠. 자, 이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무엇이다? 오름차순이다. 이제 큰 물고기부터 나와 줄 서라고 하면 쫙 이렇게 줄을 쓰겠죠. 마지막. 귀엽죠? 자, 이런 것이 뭐다? 내림차순 방식이다.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복잡도다라고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컴퓨터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명령어를 내리는데 A라는 것부터는 뭐 1초 걸리는데 B라는 것부터는 5분이 걸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하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빅 O 표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삽입 정렬, 버블 정렬, 선택 정렬은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이더라. 퀵 정렬, 힙 정렬, 투웨이 머지 소트는 시간 복잡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n 로그 2의 n이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었을 때, 평균적으로 있었을 때 어느 정도의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는 비고 표기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수식을 보면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 나왔더라. 그러면 이것의 대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n 값이 뭐 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n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100의 제곱 더하기 100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n이 1000이다, 만이다, n이 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만의 제곱 더하기 만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시간 복잡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정렬이 걸리는 시간이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데이터 정렬 형태, 데이터가 이미 배포된 형태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만큼, 어쩔 때는 이만큼, 어쩔 때는 이만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선일 때, 가장 빠를 때, 얘는 평균, 그 다음에 얘는 최악일 때,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평균 시간 복잡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부 정렬은 종류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주면 돼요. 다 읽을 때 좀 어렵게 읽죠. K-way 머지 소트인데, 투웨이 머지 소트는 우리가 내부 정렬이었습니다. 두 개씩 이렇게 비교해서 쓰는 건 내부 정렬이었고요. K-way 머지 소트는 이제 외부 정렬이 됩니다. 밸런스, 홀리페이스, 캐시케이드, 오실레이팅, 이런 것들이 모두 외부 정렬이 됩니다. 종류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삽입 정렬이 있는데, 자, 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는 않고요. 삽입 정렬은 이제 우리가 이론서에서 기초적으로 봤으니까 여러분이 이 강좌는 요약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할게요. 요점만 이렇게. 그래서 세부적인 건 거의 모두 생략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 정도로 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 조금 자세한 걸 알고 싶다 그럼 이론서 참조하고, 이 강좌를 듣는 거의 모든 학생들은 이론서를 모두 듣고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온 거죠. 삽입 정렬하면 여러분 뭘 기억해 두냐? 자, 시간 복잡도와 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하는 방법, 1차 1회전 끝났을 때, 2회전 끝났을 때 뭐 그 데이터의 배열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55614가 있다. 955614.
자, 9, 5, 6, 1, 4가 있습니다. 삽입정렬 우리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1회전 했을 땐 두 개를 비교해서 되죠. 2회전 했을 때는 5, 6, 9. 3회전 했을 때는 1, 5, 6, 9. 4회전 했을 때는 1, 4, 5, 6, 9.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삽입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넘어가면은 선택정렬이 있죠. 그래서 선택정렬은 이걸 지우고, 자, 선택정렬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몇 회전한 결과는 하고 물어볼 것이고, 자, 더 추가적으로는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뒤에 이제 알고리즘이 있죠. 네, 그거를 물어보게 될 건데, 선택정렬은 좀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9, 5, 6, 1, 4라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셀렉션 소트의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 자리 바꿀 거 있으면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요. 네, 첫 번째 비교, 그 다음 두 번째 비교 바꾸나요? 네, 안 바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바꾸나요? 네, 바꿔요. 네, 이렇게 하면 바꾸나요? 안 바꿔요. 그래서 1회전한 결과는 19654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션 소트에 1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것이 결정이 됩니다. 2회전 때는 몇 번째가 기준이냐면 두 번째가 기준이죠.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비교하세요.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비교하세요. 네,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1, 4, 9, 6, 5라는 것이 자, 2회전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3회전 때는 이제 세 번째가 기준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그래서 6, 9가 되죠. 이렇게 비교하면 5가 되고 6이 되죠. 네, 그래서 1, 4, 5, 9, 6이 되고 마지막 4회전 때 비교해가지고 6이 되고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렬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자, 칸이 안 보이는데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요. 네, 여러분은 6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돼요? 9가 된다. 그러면 1, 4, 5, 6, 9 이렇게 정렬되는 이런 셀렉트 정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 가장 뒤에 것을 기준으로 잡고 기준해주고 여기 중에서 이 중에서 네, 가장 큰 것을 골라서 그것과 자리 교환을 합니다. 그럼 4하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9죠. 9. 그럼 9가 여기 오게 되고 4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회전한 결과. 자, 2회전은 이제 두 번째. 네, 가장 큰 걸 두 번째에다 넣어요. 근데 가장 큰 게 뭐죠? 6이죠. 그럼 여기 6이 오고 1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2회전한 결과. 3회전은 그 다음에 큰 것이 여기 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5가 되고 얘와 얘를 자리 바꾸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 그러면 1, 4 이렇게 되죠. 1, 4, 5, 6, 9 1회전 결과, 2회전 결과, 3회전 결과, 4회전 결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9, 5, 6, 1, 4가 있다. 네, 가장 작은 것을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죠? 1이죠. 1하고 9를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작은 것을 두 번째에다 놔둬요. 작은 게 4가 되죠? 네, 그럼 어때요? 5하고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걸 여기다 놔둬요. 5죠? 5가 되고 얘랑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작은 거 여기 6이 되고 9가 되죠. 1, 4, 5, 6, 9 이렇게 정렬되는 방식. 그래서 셀렉션 소트는 이제 이런 정렬 방식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당되는 알고리즘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블 정렬이 있죠. 버블 정렬. 네. 버블 정렬은 어떠세요, 여러분? 네. 자, 버블 정렬은 보글보글 물방울 모형이다 라고 그랬죠. 8, 7, 2, 6, 5. 네, 8, 7, 2, 6, 5.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거,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거,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거,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작은 걸 앞에 오도록 바꿔준다. 그래서 7, 2, 6,
5, 8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네. 그러면 2와 7이 자리 바꾸죠. 비교하면 6이 되고 7이 되고, 비교하면 5가 되고 7이 되고, 그래서 2, 6, 5, 7이 될 것이에요. 8이 결정되고 7이 결정되고. 또 비교합니다. 안 바꾸죠. 비교합니다. 바꾸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안 바꾸죠. 그러면 2, 5, 6, 7, 8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되죠. 이게 이제 버블 정렬입니다. 그래서 버블 정렬에서는 이렇게 1회전한 결과, 2회전한 결과 그걸 기억을 해주고,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 해당되는 알고리즘에 포문이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주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퀵 정렬입니다. 우리가 퀵 서비스, 퀵 옥토파일, 퀵이라는 말이 하죠. 그래서 정렬 방식 중에서는 가장 이제 빠른 정렬 방식이 바로 이제 퀵 정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한 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는 피벗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한 키를 선택을 해주고 가면서 피벗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피벗보다 큰 값을 찾고, 네, 끝에서부터는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았으면 둘이 서로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퀵 정렬이다. 여기서는 퀵 정렬을 하는 방법 자체는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가장 빠른 정렬 방식은 하고 물어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키 값으로 선택되는 레코드 키를 퀵 정렬에서 뭐라고 하느냐, 피벗이라고 한다. 이제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힙 정렬이 있는데, 힙은 뭐를 이용하는 거냐, 전이진 트리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전이진 트리를 이용을 하고 루트 노드의 값이 큰 값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최대 힙 트리라고 하고, 루트 값이 작은 값들이 와야 된다, 그거를 이제 최소 힙 트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뤘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데이터를 주고 힙 정렬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이진 트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전이진 트리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위에서부터 28이 있어요, 7이 있어요, 79가 있어요, 네, 3이 있어요, 64가 있어요, 15가 있어요, 58이 있어요. 이렇게 트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총 7개니까 한 문금, 두 문금, 세 문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정렬을 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근노드가 커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꿀 필요가 없는데, 왼쪽은 이제 근노드가 작죠. 그래서 64와 7을 서로 자리 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64가 되는 것이고, 얘가 3이 되고 7이 되고, 얘가 79, 15, 58이 되는 거죠. 또 이거를 비교해 봤더니 어때요? 또 이게 안 맞죠? 그러면 28과 79를 또 바꿔야 되겠죠. 그럼 79, 64, 28, 얘가 3, 7, 얘가 15, 58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맞았어요. 근노드가 크니까. 그럼 또 밑에 또 봐요. 틀렸죠? 그럼 얘가 58이 되고 얘가 2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노드가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위배되는 게 뭐가 있냐 그거죠. 없죠. 그러면 이게 이제 1단계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맨 이제 얘를 꺼내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값이야 해서 얘를 꺼내요. 꺼내서 이제 Q에다가 놔두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비워두고, 자, 64, 58, 여기가 3, 7, 얘가 15, 28인데 28을 2로 올려주고, 여기 이제 보관 장소가 돼요. 여기가 79라는 것을 보관해주는 장소예요. 그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정렬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이 바로 힙 정렬이다. 자, 그 다음에 기수 정렬이 있는데, 기수 정렬이다라고 하면 자릿수만 보고 정렬을 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1의 자리만 보고 쭉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총 3자리가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1의 자리만 보고 정렬을 해주세요. 10의 자리만 보고 정렬을 해주세요. 100의 자리만 보고 정렬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렬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자리만 보세요. 0, 5, 5, 9, 2, 4, 2, 6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1의 자리가 0인 거 170이 있군요. 90이 있군요. 됐죠. 2가 있어요. 2 있군요. 네, 3 있어요. 없어요. 4 있어요. 네, 4 있군요. 5 있어요. 네, 있어요. 45, 75.
네, 6 있어요. 네, 6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2가 빠졌네. 2. 여기도 있고 2가 802도 있군요. 네, 이렇게. 둘, 넷, 여섯, 8개. 둘, 넷, 여섯, 8개 됐네요. 그럼 이제 10의 자리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10의 자리가 없죠? 10의 자리 없는 게 이거 있죠. 얘도 802군요. 0. 또 10의 자리 2군요. 4군요. 7이군요. 6이군요. 그럼 뭐가 들어야 되냐면 24가 와야죠. 그 다음에 45가 와야죠. 네, 45를 45. 그죠? 그 다음에 75. 170이 있고 75가 있고 66도 있어야 되는. 여기에 66도 있고. 둘, 넷, 여섯.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90. 네, 90이 여기 있군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0의 자리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2. 자, 100의 자리 24. 자, 100의 자리 없군요. 100의 자리 없군요. 100의 자리 있죠? 75. 그 다음에 90. 그 다음 이제 100의 자리 1인 거 170. 그 다음에 802. 어때요, 여러분? 딱 정렬이 됐죠? 그 원칙을 따라서 했더니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이제 기수정렬. 기수정렬은 그렇게 이제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투웨이 머지 소트는 이제 두 개를 투웨이잖아요. 두 개씩 한 쌍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두 개 비교해서 3, 72, 5, 38, 비교해서 7, 61, 비교해서 11, 26, 비교해서 42, 53 이렇게 됐죠. 두 개. 그 다음에 또 두 개. 이걸 이제 하나의 문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두 개. 두 문금, 두 문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35, 38, 72. 그래서 7, 11, 26, 61 됐죠? 없으니까. 그럼 또 얘가 또 두 문금이 되네. 이렇게 두 문금. 3, 5, 7, 11, 26 됐죠? 38, 61, 72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2, 53.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두 문금이니까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죠. 3, 5, 7, 11, 26, 38, 42, 53, 61, 72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입니다. 검색이다라는 것은 기억 공간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빨리 찾아내는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딱 보여 있으면 데이터들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저거 해가지고 딱 꺼낼 수 있을 텐데 숫자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 뚜껑에 딱 덮여진 공간 속에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뚜껑 열어봐서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은 이렇게 많이 있군요. 네. 그래서 선형 검색, 제어 검색, 블럭 검색, 이진트리 검색, 해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순차 검색은 이제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찾는 거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진 검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검색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순차 검색은 말 그대로 그냥 앞에서부터 찾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커먼 상자 속에 데이터들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 104, 25, 그 다음에 뭐 32,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9 이렇게 되어 있을 때 32가 어디 있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32가 어디 들어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상자를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여기저기 쑤시면서 꺼내볼 수도, 열어볼 수도 있겠지만 순차 검색은 무조건 어디서부터? 앞에서부터. 뚜껑 열어봤어요? 32가 아닌데요. 뚜껑 열어봐요. 아닌데요. 32 아닌데요. 오, 여기 32 찾았어요. 그럼 얘는 뚜껑을 열어서 몇 번 뚜껑 열어봐서 알아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어봤다라는 거죠. 운이 좋다면 한 번만에 열어볼 거예요. 내가 이제 어쩌다가 11번을 찾는데 열어봤더니 11이네요. 오케이 해가지고 찾으면 되고, 운이 안 좋으면 맨 끝에 있으면 n번 만에 찾겠죠. 이렇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2분의 n 플러스 1번 정도 비교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진 검색은 뭐야? 중요합니다. 이진 검색 중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이진 검색이 되고, 다른 말로는 이분 검색이다. 왜 이분 검색이라 하느냐? 절반씩 쪼개가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을 만약에 찾으세요. 그러면 계산하는 거죠. 몇 번째를 찾아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진 탐색을 하려면 데이터들이 어찌해야 되냐면 정렬되어 있어야 이미.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데이터를 주고 이분 검색을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정렬을 해놓고, 이게 정렬해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찾으라고 하는 거고, 정렬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용자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몇 번을 먼저, 몇 번 어디에 있는 뚜껑 항아리를 열어볼까? 1 더하기 8. 처음 더하기 끝 나누기 2. 그래서 정수만치예요. 그럼 뭐죠? 4가 되죠. 4번째 딱 열어보는 거야. 아, 400 딱 열어봐요. 내가 찾는 건 300인데 400이네?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는 어때요? 안 열어봐도 되는 거죠. 얘는 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세 개를 가지고 가장 작은 거 1번, 가장 큰 거 3번 나누기 두 번째를 열어보는 거죠. 두 번째 열어봤더니 200이네? 내가 찾는 건 300이니까 여기는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3 더하기 3 나누기 2, 그럼 3 되죠? 그래서 몇 번 만에? 3번 만에 열어봐서 300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이진 검색이 되고, 그럼 또 몇 번째를 열어볼 것이냐 또 고민을 해서 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피보나치 검색이라고 있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몇 번을 열어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피보나치 수열이다라는 것은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내 걸 만드는 거죠. 처음엔 1항과 2항은 무조건 1이에요.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죠.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죠. 두 개를 더하면 8이죠. 이 번호에 있는 걸 이제 뚜껑을 열어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관 검색이라고 있죠. 보관 검색은 뭐냐면, 이제, 있을 만한 부분, 우리가 사전식 검색이다라고도 해가지고 아마 여기쯤 이 데이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보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 A, B니까 A, B, C, D, Z까지 있는 것 중에서 B는 좀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딱 펼쳐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뒤쪽으로 갈 것인지 앞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서 검색하는 방법이 보관 검색. 그 다음에 이제 블럭 검색이 있는데요. 블럭 검색은 여러분이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블럭 안에는 이 블럭 안에는 얘네들은 무순서예요. 네. 그런데 얘는 순서가 되어 있다고 하죠. 2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블럭에 1이 이제 번호가 있겠죠? 4. 5, 6, 7, 8, 9, 10, 11, 12가 있는데 첫 번째 블럭에서는 2번이 가장 큰 거야. 두 번째 블럭에는 7번이 가장 큰 거야. 그 다음에는 12번이 가장 큰 거,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약에 뭘 찾고 싶어요, 여러분? 26을 찾는다. 그러면 첫 번째 블럭에 가가지고 딱 봤더니 가장 큰 게 18이네. 내가 찾는 게 26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내가 찾는 데이터가 없겠군. 그래. 39를 찾자라고 여기 써놨네요. 39를 찾자. 두 번째 블럭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가장 큰 게 38이네. 그럼 여기도 내가 찾는 게 없겠군. 39 찾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또 12번 블록 가는 거죠. 가장 큰 게 48이네. 그럼 여기에 있겠군.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순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를 찾았어요. 이런 방식이 이제 블럭 검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싱으로 들어가는데요. 해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싱 함수의 종류는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이제 주로 뭐가 나와요? 이제 계산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계산법은 나눠서 나머지 값을 가지고 자기가 저장될 주소를 정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디 방에 들어가면 좋을까요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주소를 계산한, 넌 몇 번지 들어가, 넌 몇 번지 들어가 라는 걸 계산을 할 때 계산법을 쓰고 있습니다. 나눠서 나머지 값. 기수변환법은 뭐죠? 그 숫자를 다른 진법의 숫자로 보고 그걸 다시 또 진법 변환을 하는 거죠. 또 중간 제곱함수, 정해준 자릿수만큼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상품 번호, 거기서 이제 자체로 몇 군데만 주소로 사용하는 것. 중첩이다라고 하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길면은 이게 자르는 거죠.
잘라서 걔네들을 이제 또 연산을 해서 폴딩법이다. 핸드폰 이렇게 폴딩하듯이 긴 숫자가 있으면 딱 그걸 딱 중심으로 이렇게 다 접어서 더하던 빼던 전산을 해서 새로운 주소를 만드는 것을 말을 하죠. 자, 해싱에서 이제 용어를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콜리전이다, 시노님이다, 이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조그만 곳에 집어넣다 보니까 어떤 계산법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너 10번지 들어가 그랬는데 10번지에 누군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자주 일어나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충돌이 일어난 것들을 이제 모아놨어요. 그걸 시노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네. 자,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항상 넘친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버켓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뭐 10주소, 너 10번에 들어가 그랬는데 10번에 들어가 있는 공간을 이렇게 슬롯이라고 해서 몇 개를 놔두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버켓은 하나의 주소, 슬롯은 이 한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싱을 해서 이제 주소 계산을 하는데 문제점은 뭐죠? 항상 충돌이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고 10번지에 내가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10번지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쩌겠어요? 이제 조금 다툼을 있겠죠. 그 다툼하는 시간상 또 대기하는 시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버킷이 몇 개의 슬롯으로 계산한다면 같은 10번지가 들어왔어도 너 여기 들어와, 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한 사람 들어와, 그 다음 너 들어와, 또 이렇게 놔두는 그런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충돌이 일어났으면 너 10번지 들어가 그랬는데 10번지에 이미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옆방에는 비어 있어요. 11번지는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럼 11번지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오버플로우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10번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11번지 들어가, 더하기 1번지 들어가, 더하기 2번지 들어가, 또 더하기 3번지 들어가. 그렇게 차곡차곡 빈 공간을 찾는 거예요. 네, 이게 선형 탐색법.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제곱을 더해요. 그러니까 10번지에 누가 있어. 그럼 10 더하기 1의 제곱번지 들어가. 10번지 더하기 2의 제곱번지 들어가. 그 다음에 3의 제곱번지 들어가. n 제곱번지 방에 들어가. 그게 2차 탐색법이 돼요. 그래서 해싱의 주소를 구하는데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 선형 탐색법을 쓰시오. 또는 문제가 2차 탐색법을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알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형 탐색법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알고 있어요. 선형이니까 그 다음 번지 들어가야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2차 탐색법은 여러분 기억해 주면 돼요. 제곱방에 들어간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번지 속에 들어간다는 거 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까지 마무리 해버릴까요? 네. 자, 파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순차 파일이 있죠. 순차 파일은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 들락달락 할 일이 많으면 순차 검색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중간에 빈 공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2번 학생이 화장실 간다 그런다고 뭐 2번 갔어. 3번부터 10,000번까지가 다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들락달락 할 일이 많으면 순차 검색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이렇게 이제 들락달락 할 일이 없는 데이터들을 보관하기에 좋다. 예, 삽입 삭제가 굉장히 힘들다. 속도는 가장 느리다라는 거. 네, 그래서 대화형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직접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직접 파일. 예. 자, 데이터를 이제 빨리 찾아올 수가 있고 삽입 삭제가 용이한 방식이 되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입출력이 별로 안 자주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곳은 순차 파일을 쓰고요. 데이터 입출이 자주 일어나도 돼요. 그런 곳에는 이제 직접 파일을 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색인 순차 파일이 좀 나와요. 색인 순차 파일은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순차 접근, 직접 접근이 모두 가능하고 뭐가 있어요? 색인이 있다 그죠? 색인. 그러니까 색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목차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색인이.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 있고 색인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 순차 파일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자, 기본 영역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되고 색인 영역에 있어 목차가 저장되는 공간이 있고 오버플로우 영역에서 만약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 이제 저장되는 공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오버플로우는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죠. 만약에 이제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주는 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그 불이 난다라는 것은 어쩌다 이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험에 드는 것처럼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일어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것도 있다라는 거고. 네, 색인 영역에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이 영역 세 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색인 순차 파일은 순차 처리,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삽입, 삭제, 갱신이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은 오버플로우 그 영역 때문에 이제 추가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색인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색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액세스 시간은 이제 느리다라는 거죠. 바로 찾는 것보다는 인덱스 한번 갔다가 찾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리다라는 특징적인 걸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